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왜 하필 지금이냐라는 친명계의 얘기와 한동훈 대표가 직답을 안 낸 이유, 이런 배경도 있을 겁니다. 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요. 특별 사면 혹은 복권의 규모에 대해서 관심이 꽤 쏠렸었습니다.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 대상에 포함된 걸로 알려지면서 여든 야든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면은 저로서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입니다. 통합은 이런 방식으로 일방통행이나 우격다짐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수 지사도 좀 억울한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복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당에서는 그 복권 카드를 그런 야권 분열용으로 시기에 맞춰서 쓸 거라고 보는데. 이재명 대표 후계자, 그다음에 문재인 대표 후계자 이런 식으로 정치가 된다고 잘못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분이 과거에 어떤 문재인 정권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후계자자 아니 이런 것은 굉장히 본관적인 사고방식이죠. 글쎄요, 같은 당 야당의 이현주 의원이라든지 정성호 의원은 비교적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것 같아요. 복권에 대해서. 일단 조윤선, 안종범, 원세훈 이런 사람들도 복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나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특히 핵심은 김경수 전 지사입니다. 그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이제 알려지기로는 물론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여부는 그동안 꽤 말이 많이 나왔었지만 원래는 용산 대통령실도 기류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원래는 또 바로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말하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제가 이 문제를 좀 취재해 보니까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 문제는 올 초 같은 경우에 이제 복권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제 아마 윤 대통령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윤 대통령도 이런 이야기를 여권 고위 관계자들에게 여러 어떤 사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김경수 전 지사 사면 복권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됐어요. 그러다가 총선 이후에 일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 문제점들, 왜냐하면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이 드루킹 사건으로 해서 했지 않습니까? 예. 즉 선거를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게 문제가 있게끔 했는 사건을 했기 때문에 복권하는 게 지금 너무 시기상조 아닌가.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복권을 하게 될 경우에 자칫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여론이 있으면서 복권 불가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아, 원래는요? 네, 예. 그러니까 들어와서 한 3일 전만 하더라도 모 일간지에 이제 김경수 전 지사 복권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기사까지 나올 정도로 내부의 어떤 참모진들은 일단 안 하는 쪽으로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마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갔지 않습니까? 휴가 갖는 상황에서 아마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아마 제가 오늘 취재를 해보니까 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도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 한다고 그래요. 본인들도 사전에 몰랐다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 문제가 대통령의 어떤 처음에 복권 해주겠다, 그 다음에 좀 불가적으로 갔다가 다시 한 그런 과정들이 좀 우여곡절이 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찌됐건 그전부터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을 단언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대통령실. 근데 최근에 바뀌었다는 그 기류 정도는 이현정 의원의 개인 취재로 말씀하신 것 같고. 아시다시피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요. 형기를 5달 남기고 2년 전인 2022년에 사면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석방 불원서.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습니다.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를 이제 자필 편지까지 썼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일각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 본인이 드루킹 댓글 도작 사건에서 사과도 안 하는데 복권 시켜주는 게 맞느냐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단 이제 사면 복권의 성격을 보면요,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정치적 성격을 띤 법적 행위다. 두 번째는 이제 왕조 시대 유물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대통령이 고유한 권한이다.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법적으로만 보면 안 맞죠. 법적으로 보면 이게 복권이 부적절하죠. 예. 왜냐하면 이제 반성도 안 하고 이거야말로 국기를
물란한 엄청난 게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부적절한데 다만 이제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 그럼 이게 정치적 배경이 뭘까? 항상 이거는 이제 명분하고 실제가 저는 다르다 봐요. 예. 명분이야 당연히 뭐 국민 통합이 어쩌고 화합이 어쩌고 이렇게 명분은 내세우겠죠. 근데 그 실제는 아마 이제 이재명 일극 체제,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분열시켜 보자. 결국 친명과 친문, 그러면 친문의 구심점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이제 정치적 의도도 밑에 있다는 걸 부인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들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잠시 뒤에도 만나볼 테지만 여당에서 일부 의원들, 일부 최고위원은 비판 목소리를 내셨어요. 2년 전에 본인은 가석방을 원하지 않고 나는 무죄를 주장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일단 근데 복권 대상에 포함이 된 것으로 알려졌고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왜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대상이 왜 정치적으로 중요할까? 시간대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 박성민 비서관님, 앞서 이현주 의원, 정성호 의원도 꽤 부정적인 목소리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전당대회께 복권하냐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 장경태 최고위원처럼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뭐 이거를 이제 야당 내 분열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니까 할 거면 진작했어야지 왜 지금 전당대회 국면에서 이런 결정을 하느냐라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어떤 대통령에 대한 사실은 비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어떤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해서 김경수 지사의 복권을 환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왜냐하면 지금 당내에서 굉장히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게 당내의 분열을 꾀하는 식으로 어떤 이런 정치적 시도를 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더 큰 민주당이 되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의 복권은 사실 당내의 분열이다.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고요. 당연히 돼야 되는 문제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근 중에서 설령 이 복권을 좀 탐탁지 않아 하고 반기지 않아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내의 인재풀이 다양해지고 더 역동적이고 더 생동감 있는 민주당이 되는 길인 것이지 이것을 마냥 어떤 권력 구도의 개편 문제로 볼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박성민 선생님께 질문 하나 더 드리면 뭐 장경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하필 왜 지금 하냐? 혹은 정성호 의원 뭐 하는 게 좋겠지만 뭔가 집권 여당이 야당의 분열을 노리고 하는 행동이다. 뭔가 계속 정치적 의도를 강조하기 때문에 속내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이현주 의원도 얘기했고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안 반기는 친명들의 분위기도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글쎄요, 뭐 이제 속내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주로 이루고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김경수 지사의 복권을 반기지 않는다 이 차원이 아니라 어떤 대통령의 이 좀 막강한 권한에 대한 문제 제기를 사실상 하는 거거든요. 사실 여야 할 것 없이 어떤 정권에서든 계속 제기되었던 얘기가 대통령의 사명권이라고 하는 권한이 과연 정당한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늘 있어 왔던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국민적인 정서에 맞지 않아도 어떤 정치적 통합을 이유로 이제 사면을 시켜주는 대통령의 그런 결단들에 대한 불만도 있어왔던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장경태 최고나 아니면 이현주 후보나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결국에는 어떤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너무 막대한 권한의 문제 제기를 함과 동시에 사실 뭐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 이번에 김경수 지사뿐만 아니라 누가 같이 사면 대상에 올랐느냐를 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검사 시절에 수사했고 어떻게 보면 유죄를 받아냈던 국정농단,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의 주역들이 사실상 이번에 복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 제기를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뭐 원세훈 국정원장이나 뭐 조윤선 전 장관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친문들은 당연히 복권해야 된다. 혹은 김두관 후보도 대환영이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더 주목을 받냐? 실제로 이게 복권이 확정되면은 만약에 대선으로까지 도전할 수 있다. 그러면 이재명 전 대표 경쟁자 되는 거 아니냐? 장현주 변호사님. 김경수 전 지사의 꿈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글쎄요, 뭐 김경수 전 지사로서는 지금은 일단 해외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12월에 귀국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전 지사로서도 지금은 공부하는 마음으로 좀 차분하게 뭔가 이제 다음 미래 또 다음 스텝을 또 준비하고 있는 단계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복권을 통해서 정말 신분이 복권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피선거권이 다시 복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뭐 곧 있을 지방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대선에도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전 지사라고 한다면 민주당 내에서는 야권에서는 당연히 또 잠재적인 대권 주자로 꼽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요. 이번 복권을 계기로 해서 아무래도 본인의 어떤 앞으로의 정치적인 미래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을 저는 이제 가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대권 주자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뭐 대권에 도전하는 거 저는 어느 정도 수순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